결국 첨단 무기로 싸우는 21세기에도 전쟁의 법칙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첨단 무기가 발전될수록 과거처럼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가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전쟁은 장기전이 될 확률이 높고 (1941년 6월 22일) 아돌프 히틀러는 세계 최강의 군대로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초반 몇 달 동안 독일군은 믿기 어려운 속도로 진격했습니다. 그때까지 독일군이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후 4년이나 계속되었고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소련군이 아니라 독일군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독일군이 장기전의 늪에 빠져들었기 때문. 역사를 보면 전쟁엔 아주 냉혹한 법칙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국가는 전쟁 초반에 잘 나가는 국가가 아니라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국가라는 법칙.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히틀러는 소련이 얼마 못 버티고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히틀러뿐만 아니라 당시 전 세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엄청난 영토와 인구 그리고 산업 생산력을 이용해 시간을 벌었고 전쟁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연합국의 생산력은 압도적인 수준이 되었고 독일군은 연료와 자원 그리고 물량 부족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이유는 장기전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첨단 무기와 테크놀로지가 판치는 지금은 어떨까? 우리 대부분은 첨단 무기 덕분에 전쟁이 과거보다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몇 달이 아니라 이미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 21세기에 벌어진 전쟁인데도 마치 1차 대전 때처럼 전선의 변화 없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산력. 2차 대전 초기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 준비를 해왔던 히틀러의 독일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생산력 세계 1위인 미국과 세계 2위인 소련이 한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때부터 독일의 승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원. 독일은 유럽 한복판에 있는 자원이 빈약한 국가. 이런 국가가 자원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이 필수였습니다. 독일군은 매우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군과 공군이 강력했던 것이고 독일 해군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계의 바다는 영국과 미국의 해군이 차지한 상황. 그래서 독일은 부족한 자원을 바다를 통해 수급할 수 없었고 오직 육지로만 가능했습니다. 히틀러가 패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소련 침공. 이것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련 코카수스 지대의 유전 확보 때문이었습니다. 장기전의 세 번째 조건은 동맹 네트워크.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동맹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동맹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허약했던 독일의 동맹 이탈리아군. 독일군은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병력을 떼어 이탈리아군까지 지원해줘야만 했습니다. 독일의 동맹 일본군은 강력하고 믿을만 하긴 했지만 지리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유럽 전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연합국인 미국, 소련, 영국은 모두가 히틀러의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전략을 조율하며 효율적으로 싸웠습니다. 어찌 보면 2차 대전 당시의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것은 생산력과 자원 수급이 동시에 되는 거의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 당시 미국은 넘치는 물량을 소련과 중국 등 다른 연합국들에게까지 대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런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했던 독일이 패전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첨단 기술과 무기가 발전된 21세기 전쟁에서도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과연 21세기의 장기전에서는 누가 승리할 것인가? 2026년 현재 글로벌 화두는
미중 경쟁. 현재 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입니다. 철강과 조선, 드론, 그리고 탄약 생산력에서 이미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은 마치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같은 미친 생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2차 대전 당시의 미국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 중국은 무지막지한 생산력을 뽐내고 있지만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원자재 등을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강력한 해군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개발과 해군력 강화에 그토록 열심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전 세계의 바다의 통제력을 가진 국가는 여전히 미국. 해상 통제력은 단순히 군함수만 많다고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중동 해역, 이 모든 바다에서 작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이것이 가능한 해군은 오직 미 해군뿐. 미 해군의 항모 전단은 총 11척. 이 중 3척에서 4척은 언제나 실전 배치 상태. 나머지는 이동 중이거나 정비 중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미 해군은 적어도 3개 해역에서 동시에 항모 작전이 가능한 셈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 말라카 해협은 주로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중동에서 수입한 석유와 가스를 가져오는 항로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제해권은 미 해군이 잡고 있습니다. 유사시 미 해군이 말라카 해협을 차단한다면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 장기전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동맹 네트워크는 어떨까? 모름지기 현대전은 더 이상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여러 개의 동맹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그냥 동맹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같이 싸울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동맹입니다. 나토, 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한미동맹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함께 싸울 수 있는 군사동맹이 아니라 경제협력 또는 전략적 파트너십 형태입니다. 이는 군사동맹이라기보다 협력관계에 가깝습니다. 결국 첨단 무기로 싸우는 21세기에도 전쟁의 법칙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첨단 무기가 발전될수록 과거처럼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가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전쟁은 장기전이 될 확률이 높고 누가 더 오래 버티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6년 현재 이런 장기전 승리의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군대는 여전히 미군입니다. 비록 생산력은 과거와 같지 않지만 최강의 해군력을 이용해 차원 수급력에 문제가 없으며 전 세계에 걸친 동맹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국가는 강한 국가가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국가란 사실. 이것이 바로 21세기에도 변하지 않는 장기전의 냉혹한 법칙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